제가 지금 먼저 대원군이 나오게 된 그 배경, 나오게 된 어떤 그 과정을 한번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요. 1800년과 그 다음에 1863년으로 좀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죠, 여러분들. 1800년도에는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다음에 1863년도에는 또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를 한번 보시면서 이 강의를 좀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의 어떤 발달이라고 할까요? 성장 곡선이라고 할까요? 그걸 도식화해서 한번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1800년, 요 이전까지는 영종조 시대거든요. 조선시대에 있어가지고 영조와 정조 시대는 상당히 좀 그 사회가 좀 발전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성장 곡선을 그려본다면 이렇게 올라가는 어떤 그 추세를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1800년 정조가 죽어요. 죽으면서 그 이후에 나오는 정치 형태, 제가 좀 더 설명드렸지만 세도 정치, 정말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정치 형태로 가면서 사회 발전이 정말 아래로 추락을 하죠. 조선시대가 끝나가는 그런 막판까지 갑니다. 그러다가 1863년도에 대원군이 집권을 하면서 정말 꺼져가는 조선의 불꽃을 다시 끌어올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그래프는 그런 도식화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이 대원군이 꺼져가는 불꽃을 끌어올리기 그 전 단계부터 한번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있어야 어떤 그 문제점들이 있어야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원군의 어떤 대책이 나올 테니까요. 자, 어떤 것들인지 한번 정치와 경제로 나누어서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치입니다. 자, 이 정치에서는 여러분들 어떤 정치 형태느냐? 바로 세도 정치식이었습니다. 세도 정치. 세도 정치 시기. 자, 이 세도 정치 시기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소수 가문들 있죠? 대표적인 가문들 들어보라면 풍양 조씨와 안동 김씨를 들 수 있습니다. 풍양 조씨와 안동 김씨 이 소수 가문들이 모든 권력을 집중하고 어디로 집중을 하냐면 여러분들 주로 비변사. 이 비변사를 이 세도 가문들이 전행을 하는 거죠. 여기에 딱 틀어잡고 여기서 모든 것들을 결정해 버리는 이 소수 가문에 의해서 국가의 정책이 모두 결정되어 버리는 그런 정치 형태. 이게 이제 대원군 집권 시기까지 비변사를 중심으로 한 세도 정치가 전개되고 있었는데 정말 부패하고 정말 타락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내고 있더라. 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이때 성행했던 게 바로 매관매직이라는 거예요. 관직을 이게 사고 파는 거죠. 관직을 사고 팔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뭐 이 관직을 사기 위해서 예를 든다면 돈 1000만 원을 줬단 말이에요. 찌른 거야. 이게 이제 그냥 상납을 한 거죠. 그러면 그걸 받은 고위관리가 그래? 너 그럼 그 관직해. 라고 해서 그 관직을 제가 1000만 원 주고 산 거예요. 샀으면 어떻게 할까요? 1000만 원 투자했으니까 3000만 원 뽑아가야 되겠죠. 3000만 원 누구한테 뽑는 거예요? 기층 민중들의 고열을 빼내는 겁니다. 이러면서 관리들의 부정과 부패가 극도로 심해지는 그런 형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지금 대원군 집권기에 있었던 세도 정치의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경제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정치가 썩으니까 당연히 그 정치가들이 움직이고 있는 경제 현상도 좋을 리가 없죠. 그래 나온 게 바로 삼정의 문란입니다. 삼정의 문란. 자, 이 삼정은 뭐가 있냐면요. 삼정은요. 이건 좀 알고 계셔야 될 개념입니다. 바로 전정. 전정이라고 하는 거는 토지세를 얘기합니다. 토지. 농사 짓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거기서 생산된 일부를 국가에 세금을 내는 거예요. 전정. 그 다음이 군정. 이건 뭐냐면 군대에 가지 않고 대신 포를 내고 군대에 빠지는 거건데 이 포를 내는 데 있어가지고의 그 관리들의 어떤 그 수탈,
하나만 내도 되는데 두 개를 내라고 하질 않나? 낼 필요도 없는데 더 내라고 하지 않나? 이러면서 쭉쭉 빼먹는 거예요. 왠지 아시죠, 여러분들? 예, 이렇게 매각 매직이 성행하다 보니까 내가 1,000만 투자했으면 3,000만 빼가야 되거든.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군정의 문란 아주 심해집니다. 게다가 환곡. 이 환곡은 여러분들 원래 빈민구율제도예요. 춘대 추납, 보릿고개 넘기 힘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봄에 곡식을 빌려줬다가 가을에 수확하면 이자를 좀 얹어가지고 갚도록 하는 그런 빈민구율제도인데 여기에 이 공무원들이 개입해가지고 말이죠. 고리대로 전락합니다. 나는 필요도 없는데 무조건 환급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을에 이자 많이 쳐가지고 뺏어가는 거죠. 이런 어떤 환곡의 문란도 발생하고 있었다. 이게 바로 이제 합쳐가지고 삼정의 문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정치적으로는 썩었죠. 경제적으로는 이렇게 민중의 고열들을 쭉쭉 빼가고 있죠. 자,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19세기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상황 속에서는 밀란의 시대가 도래할 수밖에 없겠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기본적으로 생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생존할 수 없는 지경까지 막 빼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탈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게 민들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은 뭐예요, 여러분들? 그 나라의, 그 왕조의 하나의 그 멸망하는 어떤 그 시점에 있는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조선은 막을 내리고 있는 어떤 그런 과정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정치도 썩었고, 기층 민중은 살 수 없다고 밀란도 일으키고, 그렇게 무너져가고 있을 때 1863년에 대원군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대원군의 어린 아들을 왕위에 앉혀놓고 그 뒤에서 자신이 권력을 행사하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